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발은 30살의 회사원이다. 아내 부정에는 33살. 결혼과 동시에 퇴사, 전업주부가 됐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완벽했다. 아내는 집안일도 돈 관리도 잘 꾸려나갔다. 생활비는 신용카드를 병행하면서 알맞게 현금을 인출했다. 그런데 결혼 2년차가 된 후로 어디서부터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인터넷 뱅킹으로 잔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 순간 기절할 뻔했다. 왜 이렇게 예금이 줄어들었지? 지난달 카드 대금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나는 아내에게 주의를 줬다. 이런 일로 아내에게 주의를 준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신, 나를 이 집 노예쯤으로 여기는 거 아니야? 난 24시간 365일 계속 근무 중이야. 그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만 줄이나 알아? 나도 돈 쓸 자격 있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나한테 고연봉줄 처지도 아니고 당신 수준에 맞춰서 타협하고 있다는 건 알아둬. 아내는 요즘 인터넷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권리를 찾자 그런 류의 인터넷 기사를 열성으로 읽고 있었다. 내가 언제 돈 쓰지 말래? 가끔 기분 전환하러 친구랑 밥 먹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돈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 요즘 집안일도 거의 안 하는 거 알아? 집이 이렇게 엉망이면 좀 치워야지. 나는 보다 못해 한마디 했다. 하지만 아내는 격노했다. 아내도 사람이야. 동등한 인격차라면 명령할 권리 따윈 없어. 나는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거야. 당신은 여자를 노동력과 성적 해소를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해. 당신이 한 발언은 여성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악질적 헤이트 크라임이야. 헤이트 크라임? 아내는 인터넷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예전에는 쓰지 않던 낯선 용어들을 자주 입에 올렸다. 나중에 검색해봤더니 헤이트 크라임은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증오범죄를 말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아내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한번 열이 받은 아내는 출처불명의 단어와 주장을 펼쳐가며 나를 비난했고 그 강도도 점점 올라갔다. 이미 회사에서 녹초가 되어 돌아온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문매를 맞던 나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처음엔 불화산처럼 열변을 토하는 아내를 보면서 혹시 내가 자각 증상이 없을 뿐 실은 나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 아닐까?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다. 그래서 아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안일도 열심히 했다. 아내에게 지적당한 부분은 즉시 고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노력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 아내가 악에 바친 듯 나를 비난한 건 젊은 남자와 불륜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집에서 나간 날 아내가 불륜남과 여행을 갔다는 걸 알고 나서 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예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 아내는 노예가 아니야. 여유를 갖는 건 아내의 당연한 권리야. 라며 대단한 사람처럼 주장하던 아내는 돈구멍이 막히자 개망신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됐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건 아주 우연이었다. 아내는 기분이 엄청 좋았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실에 두고 간 핸드폰 화면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눈길이 갔다. 화면에는 불륜남과 나눈 대화 내용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1박 2일로 온천 여행을 갈 약속을 한 모양이었다. 불륜남은 젊고 잘생긴 편이었다. 아내는 자신만만하게 불륜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이라면 걱정 마. 카드도 있고 나 통장에 현금도 많아. 우리 집에 인간 ATM 있잖아.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자기는 알바생이라 평소에 맛있는 거 별로 못 먹잖아. 내가 맛있고 비싼 요리 왕창 사줄게. 대신 밤에는 나한테 봉사? 알지? 여성의 권리가 어쩌고 떠들더니 남편대로 인간 ATM? 그리고 이게 남자를 성적 해소 대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면 뭐야? 나는 아내가 눈치채지 않게 핸드폰을 원위치 시켜놓았다. 복수는 고민할 대상이 아니었다. 나는 흥신소에 의뢰해서 불륜 증거를 수집했다. 불륜남은 21살이었다. 직업은 알바생. 돈 없는 젊은 남자와 만나며 데이트 비용은 아내가 모두 내고 있었다. 불륜 증거는 충분히 잡아냈지만 당분간 더 풀어놓고 지켜보기로 했다. 불륜 여행을 간다 이거지? 카드도 현금도 못 쓰면 어떻게 되려나? 불륜 여행 직전에 신용카드는 정지시키고 예금은 몽땅 옮기기로 했다. 가장 효과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렸고
실행에 옮겼다. 마지막 한 수는 탐정을 붙여서 불륜여행 증거만 잡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지. 불륜여행 당일날 아내는 아침부터 나한테 늘 하던 대로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했다. 그런 음탕한 눈으로 가슴 쳐다보는 거 불쾌해. 뭐래? 나는 불륜을 알게 된 후 아내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다. 분노가 올라와서 얼굴에 감정이 나오는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였다. 내가 언제 봤다고 생떼야? 아니, 나는 당신한테 음탕한 시선을 느꼈어. 토 나올 것 같아.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짐승 같은 눈빛. 순간적으로 시야에 들어왔을 수는 있지만 난 그런 의도로 본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성욕에 들끓은 음탕한 그 눈빛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은 여자를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불쌍한 남자야. 됐어. 내 입만 아프고 당신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당분간 나가 있을게. 아내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요란하게 집에서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어이가 없다 못해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가방에 한 짐 싣고 살뜰하게 준비해서 나갔네.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거나 젊고 잘생긴 놈한테 완전히 미쳐있거나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아까 나는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불륜하고 다니는 것도 여자의 권리야? 여자의 자유가 그런 거야? 라고 신랄하게 따지고 싶었다. 그 말들을 주워 삼키느라 힘들었다. 한참 후에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한 소리 더 하고 싶었는지 장문의 설교 메시지가 도착했다. 전업주부가 된 게 순전히 내 선택이었던 건 인정할게. 하지만 24시간 365일 노예처럼 부려먹으면 그건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어. 당신은 도대체 왜 전업주부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해 못하는 거야? 이건 엄연한 여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야. 명백한 여성 인권 무시. 당신은 여자를 아래로 보고 있다고. 자기 반성과 사죄하기 바람. 대체 내가 언제 여자를 아래로 봤단 건지. 그래, 솔직히 내가 너 경멸하고 있다는 건 인정. 나는 이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메시지를 일십하기로 했다. 몇 시간 후 연속 재생처럼 아내에게서 전화벨이 울렸다. 드디어 카드는 먹통, 통장은 깡통이란 걸 알게 된 모양이었다. 음성 메시지로 대강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됐다. 아내와 불륜남은 아내가 갖고 있던 현금으로 일단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호텔을 미리 예약하지 않고 간 모양이었고 한 군데서 예약이 안 되더라도 관광지에 호텔은 널려 있겠다. 걱정 안 한 거겠지.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 있으랴.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다행히 찜해뒀던 호텔에 빈 방이 있었고 거만한 표정으로 카드를 꺼냈는데 계속 에러가 났고 체면이 구겨진 아내는 불이 나게 ATM으로 뛰어갔을 테고 통장 잔액이 0이란 걸 확인한 순간 뚜껑이 확 열리면서 나한테 욕을 퍼부어댔지만 나는 배를 잡고 웃었다. 멘붕, 현타, 미치기 일보 직전이란 게 확확 와닿았다. 당신은 여성의 권리를 뭘로 보는 거야? 아내는 한 푼도 쓰지 말라는 게 말이 돼?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야. 당장 나한테 돈 보내라고.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이야. 내 메시지 듣는 거 다 알아. 장난치지 말고 당장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당장 나한테 전화해. 이건 명령이야. 자신에게는 자유를 주장하면서 타인에게는 명령이라 빵 터졌다. 밤늦게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다. 지랄발광 그 잡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기나 하냐고. 글쎄, 호기롭게 불륜여행 가서 하룻밤 자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이렇게 뿜을 일은 아니지 않나? 아내는 순간 얼어붙더니 멈칫했다. 불륜여행 갔다는 거 알았고 그래서 카드 정지시켰고 예금 옮겼을 뿐이야. 나머지 얘기는 변호사 앞에서 하는 걸로. 잠깐만. 설마 불륜도 여성의 권리니 자유에 갖다 붙일 생각은 아니겠지? 달변인 아내도 이 상황에서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했다. 이혼했고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씩을 청구했다. 돈이 없는 불륜남과 아내는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고 한다. 아내한테서 재결합을 요구하는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 내 대답은 심플했다. 드디어 가정에서 해방돼서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얻었으니까 최대한 즐겨.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